김수민의 뉴스 밑장 오늘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지 못했던 정당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정당이라고 하면 전국 곳곳에 지부, 지도당, 당협 이런 것들이 있는 정당을 생각하는데 동네 또는 어떤 특정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정당을 만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활동가를 연결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영등포 직접행동당입니다. 네, 영등포 직접행동당의 이용희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네. 네네. 저희는 지방선거에서 지역당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것을 주요 작업, 화제로 삼으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모시게 되었고요. 네, 현재 맡고 계시는 일, 직함이랄까요? 이런 것들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서두에 말씀하신 당 이름이 조금 잘못돼서 제가 네, 네, 뭐였죠? 네, 풀네임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직접 행동 영등포 당이고 영등포가 아니고 직접 행동 영등포당이군요. 네네네. 네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좀 줄여서 그냥 좀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약칭으로 영등포당이라고 네. 일단 저희들은 부르고 있고 제가 헌법소원 하면서 풀네임으로는 직접행동 영등포당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작년 10월 달에 창당을 하고 계속 지역정당 직접행동 영등포당의 대표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기저에 제가 좀 그전에 활동한 거는, 사단법인 영등포 마을이라고, 비영리 법인의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고, 지역에 일단 좀 장은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주요하게는 지금 지역 정당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6.1 지방선거도 준비를 하고 계시죠? 처음에 저희들이 창당할 때 네. 지방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한 부분이 있어서 네. 저희들 나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등포 직접행동 영등포당 말고도 전국 몇 군데의 지역당 건설 움직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예, 거기 네트워크도 결성이 돼 있나요? 네, 지금 지역정당 네트워크라는 이름으로 4개 단체 정도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은평구의 은평민들레당. 우리 동네다. 네네,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은평에 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네. 은평민들레당, 솔직히 저도, 저희 직접행동 영등포당도 조금 부러운 건 좀 있습니다. 네. 이 당원분들이 이 내용과 이런 강령을 봤을 때 뭔가 가슴 절절함과 이렇게 뜨거움과 뭔가 이 감동이 있어서 네. 좀 부러웠고요. 그리고 과천에 이제 과천 시민정치단이라고 네. 해서 거기도 이제 이번에 이제 창당을 하셨고 거긴 또 좀 재미있게도 그 예전에 이제 통합 후보라고 하죠. 지역에서 활동하신 분들끼리 네. 어떤 무소속 후보 전략을 했던 어떤 그런 경험과 녹록치 않은 어떤 지역의 어떤 지지 기반이 있어가지고 거기가 이제 과천시의회의 안영 의원이나 제가림주 의원 이런 분들이 네네네 네, 맞습니다. 무소속 시민 후보로 당선이 되었었죠. 네네네. 네. 이후에 좀 여러 가지 격변이 좀 있어서 네. 지금은 아마 후보를 내는 건 아직 좀 안 하시는 거로 알고 있지만 네. 결국 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결국은 이런 지역 정당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합의 정도는 이제 다 보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진주 가치라는 네네. 단체가 초반에 지역 정당 어떤 건설과 함께 하고자 하는 좀 뜻을 모았었는데 네네. 지역의 여러 가지 어떤 그 현안의 어떤 이제 구도라든지 네. 이러면서 지금은 잠시 좀 총의를 모으는 시간을 좀 더 가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공교롭게도 사실 영등포 당을 제가 일단 처음 뵙는 건데
네네. 예,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은평은 사실 그쪽에 찾아가 보면 아마 제가 아는 얼굴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네, 제가 네네. 사는 동네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과천 같은 경우도 제가 좀 인연이 있는 동네고, 네. 예, 그리고 진주가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진주가치에 한때 아, 중요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네. 진주에서 강연도 곧잘 했었고, 아, 네, 그렇구나. 그래서 네. 공교롭게 저하고 인연을 맺은 지역들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제가 지역당 관계자를 모집한다, 음. 문의를 부탁한다라고 했더니 제 1바따로 들어온 곳은 영등포당이었다라고 네.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용희 활동가께서는 영등포당에서 직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영등포당에서는 전 대표로, 대표. 네, 10월 17일 날 창당할 때 제가 대표로, 네, 됐고요. 이제 정당 건설을 했을 때 저희들이 뭐 좀 이후에 좀 얘기하겠지만, 네, 어, 그 기존의 그러니까 정당 창당에 관련된 내용, 정당법에 의하면은, 실제 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정당은. 해서 네, 최대한 중앙정당의 시도 창당에 좀 준용해서 저희들이 좀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 그리고 갑자기 명칭이 왜 생각나지? 일단, 그래서 그러니까 세 명의 임원을 이제 선출하는 방식을 창당과 함께 했습니다. 세 명이면은 대표, 사무총장, 또 하나인가요? 네. 정책위 의장? 어이구, 네, 맞습니다. 네, 정책위원장. 당 삼역이라고 하죠. 예, 네, 역시 어, 정치를 오래 하셔서, 네. 예, 저도 이제 여러 정당들을 거쳤던 정당 아, 그렇구나. 유랑을 했던 사람이라, 네네. 어,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은 왜 기존의 당들도 있고 사실 뭐 거대 양당이 독과점이 있긴 하지만 거대 양당 외에도 여러 정당들이 있는데 왜 지역당이라는 틀로 접근하고 도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의아해 하시거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네. 해서 지역당을 구상을 하시게 됐나요? 먼저 제가 제 개인적인 좀 지역 활동의 여력을 말씀드려야 아마 좀 네, 이해가 더 될 것 같아서, 네. 저는 2012년에 이제 그 전에는 지금은 없어진 진보신당 당원으로서 아, 좀 생활 정치 이런 쪽에 되게 관심이 많으면서 그러니까 당원으로서 고유하게 할 수 있는 지역 활동을 좀 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지나면서 2012년도에 아마 박원순 시장이 마을 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좀 더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도 주셨고, 그 사업이 생각보다 지역의 어떤 다양한 공동체를 발굴하고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좀 중요하겠구나 저는 판단을 하고 되게 활동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이제 구청과의 어떤 거버넌스의 또 주요한 민간 파트너 역할도 좀 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지역의 공간의 주도적인 운영자 역할도 하면서 여러 가지 정책이 생각보다 근거리에서 주민들이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실제 해결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걸 많이 확인했고요. 네, 근데 그런 와중에 이 주요한 어떤 결정 구조 안에 에, 이 지역 주민의 어떤 의사 구조가 굉장히 빠져 있다는 걸 많이 확인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활동을 하면 할수록 그 두 양당의 어떤 정치 권력 안에 어디에 들어 있느냐를 확인받는 절차가 이제 암암리에 계속 있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두 당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는 게 되게 제한이 되고 제약이 된다는 것을 실제 좀 몸으로 많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처럼 이런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하고 주민의 어떤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통한 변화를 계속 요구하는 사람들이 왜 지역에서 꼭 끝에 가면은 양당을 선택하고 양당의 좀 뭐 폐해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답습하면서도 똑같이 변할까라는 거를 이렇게 묵도하면서 네,
좀 다른 방법이 없을까를 계속 고민하던 차에, 네네. 어, 외국의 이제 다양한 어떤 직접 민주주의 사례를 이제 확인하면서, 네. 그때 이제 지역 정당을 보고, 이게 왜 우리나라에는 없지 하면서 계속 이제 거꾸로 이제 제 어떤 불만과 필요를 계속 찾아 보니까, 네. 지역 정당이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확인했고, 이걸 풀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하다가 결국은 본질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되겠다 네. 해서 지금 헌법 소원을 하고 있는 헌법 소원 청구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것에서 굵직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두 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하나가 풀뿌리 정치이고, 두 번째가 이제 거대 양당에 포섭되지 않는 것인데, 네. 그렇다면은 기존에 있던 정당의 지역 조직, 지역 활동이 아니라 지역 당이라는 틀로 접근을 하게 된 뭐 이유가 있을까요? 네. 뭐 이제 정치 권력을 획득 안 하고도 하는 방법이 많지 않냐 이런 지역 활동가 분들의 얘기도 좀 많이 있었고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느끼는 바는 결국 이런 활동의 모든 부분이 정치와 연관되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제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제 네. 그런 지향에 있는 사람들끼리 최소한 지역에서 어떤 결사체로 계속 모양을 해야 되고 그 네. 모양이라는 게 어떤 사안에만 이렇게 하는 그런 소규모 의제 조직이 아니라 네네. 뭔가 모든 다방면에 대해서 지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정치 결사체가 반드시 지금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멀리 언젠가 누가 만들어주면 그때서 하겠지 이런 거 아니고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네. 생각에서 이제 지역 정당을 이제 창당하게 되었습니다. 예, 함께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네. 혹시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이게 제 경험이기도 한데, 지역 정치, 지역 운동에서 지향점이 거의 같은데, 당적이 차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당원으로, 뭐 기존의 어떤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을 하기는 싫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서, 이들을 다 묶기 위해서는 지역당이란 틀이 더 적합해 보였다. 이런 측면도 있을까요? 근데 그 부분도 제가 주요하게 지역 정당을 건설해야 됐다 했던 주요 요인이기도 하고요. 네네. 이게 뭐냐면은, 어, 실제 자기가 민주당인지, 이거 말해도 되나? 네. 네네. 양당의 당원인지도 모르면서 그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에, 네네. 또 그 좀 소수 진보 정당으로서 뭐 대중화 전략을 계속 썼던 이제 활동가들도 이런 당원이 배가 되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고 했는데도 음, 계속해서 어떤 실패한 역사가 네. 있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두의 문제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당의 당원 가입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정당 가입이 오염돼 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인식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어렵다. 대신 양당은 괜찮다. 약간 이렇게 좀 있고요. 음, 또 진보 정당을 하셨던 분들은 당의 이념과 어떤 그거를 계속 교육하고 그걸 확장하는 전국 정당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네. 지역에서 소소하게 뭐 약간 이런 거가 뭐가 중요해. 예, 뭐 지역 공동체 뭐 만들어 봐도 뭐 별거 없잖아. 약간 이런 어떤 패배? 네. 의식? 예. 그 중간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어떤 인식을 끌어모으는 데 있어서 지역 음. 정당이 주요하지 않을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요컨대 지역 정당이 접근성이 더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접근성도 좋을 뿐만 아니라 어, 결국 정치라는 게 그 일상에서 벌어지는 민주주의적인 판단과 수기가 없이는 네. 더 이상 한국 정치가 좀 그러니까 전진하거나 진보하지 절대 못하겠다. 네. 특히 이번 대선 같은 걸 봐도 좀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예. 그래서 결국 지역에서부터 만드는 이 지난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지 하더라도 그거를 남기는 방법을 이런 틀 안에서 이제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어, 지금 이제 선거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당 활동이 많이 묶여 있는
이제 공식적으로 좀 허용되지 않는 측면들이 있어서 선거법하고 헌법소원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네네. 그 전에 이제 이 부분 예전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의 지역당 시도 중에 제일 먼저 들었던 게 풀뿌리 옥천당이라는 실험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맞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된 게 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마라. 음, 음, 음. 등록된 정당이 아니면 당이라는 명칭을 쓰지 말라라고 했고,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일부가 지역당 프로젝트 얘기를 듣고, 특히 이제 저희 뉴스 밑장도 일종의 정당 같은 걸 해보자. 그러니까 뭐 공식 정당은 아닐지라도 뉴스 민당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네네.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청취자분이 당이라는 명칭 쓰면 제재 들어온다 이런 댓글이 달리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영등포당 같은 경우는 혹시 선관이라든지 이쪽에서 당이라는 명칭 쓰지 말라 이런 제재 안 들어왔습니까? 뭐, 약간 안내 차원에서 연락 왔고요. 네네. 네.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헌법소원 얘기는 뒤에 하겠지만, 네. 이제 그 예비 후보자 등록을 2월 18일 날 영등포 선관위에 하러 갔었습니다. 네네. 가니까 이제 거기 서류에는 이제 제가 직접해도 영등포당을 쓰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등록된 정당이 아닌데 안 됩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와서 이제 그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네. 그리고 일상적인 정당 활동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정당 설명회 현수막을 18개 동에 다 걸었었어요. 네. 예. 해서 이제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다가 보고 깜짝 놀라서 이제 아마 선관위에 전화하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전화를 했었겠죠. 그래서 선관위에서 전화 온 거는 어, 직접행동 영등포 당에, 그러니까 즉 말해서 지역 정당을 설명하는 건 되지만 기존 정당처럼 활동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칭까지는 괜찮다는 건가요? 명칭에 그러니까, 당이라고 넣는 거는? 그러니까, 어, 명칭을 쓰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네. 만약에 그 이름으로 당원 가입을 요청한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정당 활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네. 정당 연설을 연다든지 네. 아니면 이런 거 했을 때는 이제 제재를 그러니까 이제 경고나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고 그에 대한 판례가 있으니까 네. 좀 아니죠? 자꾸 저한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닌 게 아니라 긴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래서 아니시잖아요. 지역 등록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정당 창당했다니까요. 이제 약간 서로 믿고 싶은 것만 계속 믿으면서 이제 얘기를 네. 하는 네. 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서나 경고를 아예 주시려면 주시는 게 저는 좋다고 하니까 네. 이제 화들짝 놀라시면서 아유 그런 거 아니니까 혹시 모르시고 하실까 싶어서 말씀드린다 하니까 아니 모르는 거 아니고 알거든요 하니까 이제 계속 이제 얘기가 끝이 없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선관위에 이제 책임 있는 분도 솔직히 어느 단체나 당으로 끝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뭐 숭구리 당당도 있고 뭐 아, 그렇잖아요. 네. 목양 당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거를 이름만 당으로 끝나는 거를 이제 해석하는 판례가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마 이제 선관위도 어떤 판단을 하는 게 계속 머뭇머뭇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아마 지금 같은 이제 뭐랄까 해프닝이 계속 일어나는 거고 저는 이 해프닝을 일관되게 계속해서 제안을 하면서 좀 더 키워보고 해석의 여지를 좀 계속 넓혀가는 게 제 활동의 또 주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헌법소원 제기를 하셨는데, 그 네. 내용, 주요 논리, 이런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이렇기 때문에 위헌이다라고 하시는 건데, 왜 네, 위헌인가? 그러니까 일단, 참고로 잠깐만요. 음, 그 청취자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한국의 정당은 시도당을 5군데를 창당해야 되고 한 군데 시도당이 당원 1000명 이상이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최소 5000명의 당원이 전국 곳곳에 있어야 된다. 이것 네, 네, 때문에 지역당을 만들 수 없게 돼 있는데 만약에 네, 지역당을 만들려면 영등포당을 만들려면 당명은 영등포당으로 하되
그 전국 곳곳에 그 시도당을 세워야 되는 거죠. 네네. 현재 제도에서는. 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이 제도가 이제 위헌이다라고 결국에 이렇게 나서시게 된 건데 그 네. 헌법 소원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마침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다시 찾아보게 됐어요. 벌써 네, 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아, 네, 네. 어, 이게 약간 좀 법적인 용어라서 좀 어느 정도 제가 풀어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 네 가지 정도입니다. 이 네 가지 정도는 뭐냐면은,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등록된 정당을 인정하는 겁니다. 한국에서는.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등록된 정당의 조건이 이제 있는 거죠, 규정이. 네, 근데 이제 지금 헌법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 결사의 자유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평등이라든지 이런 몇 가지 조건에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 정당법이 헌법의 어떤 주요한 자유평등 그리고 선거권 그리고 이런 부분을 이제 제한한다는 게 주요한 골자고요. 네, 네. 그 뭐 그래서 평등권, 공무담임권 뭐 이런 것들이겠죠? 네네네 네, 네네네네. 그래서 일단 1번은 서울에 이제 이 사무소를 두고 아까 네. 말씀하신 데 시도 이제 1000명 이상 이제 둔다 이런 거는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이제 등록을 인정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당도 어디를 서울에만 둬야 된다는 규정이 또 들어가 있죠. 한국 정당법에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고 이제 거기에서 표현은 중앙당의 사무실 그리고 중앙당은 이렇게 둘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말하는 중앙당이라는 게 결국은 주요한 이 정당법의 중심인데 이제 네. 그게 지역 정당하고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완전 그러니까 대립되는 구조죠. 그렇죠. 예, 예. 특히나 서울 지역 밖의 지역당 입장에서는 더 황당하겠어요. 네, 네, 네. 맞습니다. 서울 밖의 지역당인데도 중앙당은 서울에 둬야 되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도 예제 논란도 좀 있었지만, 네, 뭐 중앙당이 예를 들자면 세종시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국 정당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건 너무나 누구나 들어도 좀, 좀 이상한데? 이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제가 좀, 기이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당이 없는데 권역별로 1000명의 당원을 만든 다음에 네, 당을 만든다는 게, 즉 말해서 지역에서 동의된 사람들끼리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형식이 아니라 네, 거의 뭔가 위에 지붕을 먼저 만들고 그 음, 밑에 시도당을 이래 만드는, 지금은 이제 중앙당 만들고 시도당 만드는 형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아하, 정당법은. 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제 이 정당법을 만든 여러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돼 있지만 지금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한 법이죠. 네, 네. 해서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역에서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 정당을 만들려면 이 정당법은 우리를 차별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이제 평등권에 위배되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통해서 선거에 나가려면 선거를 나갈 수 없게 돼 있고 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거권을 위배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따른 또 후보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무단임권을 또 제한하는 방법이 있고, 뭐 이렇습니다. 네. 이게 판결이 지방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에서? 뭐 저희도 처음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작년 이맘때쯤 아니고 작년 한 10월에 저희 창당을 할 때, 네, 이제 솔직히 제가 헌법재판소를 얼만큼 알겠습니까? 지역에서 이렇게 네, 네네, 조물조물 이렇게 하던 그냥 일반 시민으로서 네, 해서 이제 몇 가지 자문을 들어본 바로는 지역정당이나 지역당의 어떤 활동은 있어 왔다 이제까지 몇 면이 하지만 네, 시의성과 뭔가 이제 공론화를 위해서는 지방선거가 가까이 왔을 때 더 전면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아하, 아, 네, 예. 해서 그러면은 어차피 저는 후보로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니 대신 양당보다는 저와 함께하는 이런 분들과 함께 만들어서 당을 만들어서
하는 게 낫겠다라는 이제 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고, 어, 죄송합니다. 제가 무슨 말을 네. 하다가 까먹어 버렸어요. 아, 네네. 그, 어디까지 얘기했, 네, 헌법소원 아, 네네네. 전망이죠. 네. 네, 선거 전에 나올 수 있을 거냐. 네. 그 당시 10월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하면은 한 1월이란 쯤에는 뭔가 이 관련한 어떤 뭐 의견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아니면 아예 각하 네네. 이거 뭐 이제 지금 뭐 별 문제 없다 뭐 각하 뭐 이런 거를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제 6월에는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가지만 지역 정당 내걸고 한번 무소속으로 해보겠다 이런 이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만 헌법소원인을 한 게 아니라 이후에 은평민들레당, 뭐 과천도 전부 다 이제 헌법소원을 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조만간 기대컨대 4월 15일쯤에는 어떤 이 심의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심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공개 변론을 신청해서 네. 좀 더 빠른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를 좀 진행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또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아이, 그런 게 어딨어? 지역당이 어딨어? 그런 게 있는 나라가 어딨어? 이렇게 얘기를 하실 분이 또 있을 것 같은데, 해외 사례나 이쪽도 좀 공부를 하셨죠? 네, 뭐, 네. 네, 해외 사례를 뭐 공부하니까 소개시켜 주실 수 있는 사례가 있을까요? 뭐 해외 사례를 공부하니까 더더욱 제가 이거에 네. 막 참착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네네. 어, 그냥 거꾸로 말씀드리면 일단 정당법 자체가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별로 없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정당을 이렇게 해야 만들 수 있다. 이런 법 자체가 별로 없죠. 다른 나라는. 그렇죠. 이제 우리가 원체 국가에 뭐 그렇게 좀 강한 국가주의가 좀 강한 편이라서 그렇죠. 법이라면 뭐 그냥 막 덜덜덜덜 좀 약간 좀 기본적으로 좀 수그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 네. 예, 정당은 어떻게 보면 국가 권력을 하기 위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결사체 같은 건데, 그걸 네. 이제 국가가 법으로 이제 제한하는 경우는, 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5개, 6개, 그러니까 OECD 내에는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한국만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일단 거의? 지금 좀 더 네.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정당법을 규정한 나라가 일단 거의 없다. 네네. 잘 사는 나라일수록 더더욱 없다. 이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음, 그렇게 해서 정당법 자체가 없으니까, 지역 정당이란 말도 잘 안 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굳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지. 그냥 아, 동네에서 그냥 이제 네. 합의 맞는 사람들끼리 도원결의 해서 그냥 야, 만들자 해서 만들면 그게 이제 정당이고, 네네. 선거에 나가서 지지를 받으면 당원으로 가입하고, 그러면 네. 이제 중앙당이 될 수도 있고, 뭐 지역 정당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냥 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일단 그 얘기를 먼저 드리고, 이제 두 번째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우리가 이제 지역 정당 개념으로 이제 예를 들면 지역을 약간 한정하고 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한정하는 법으로 법은 아니고 이제 이렇게 하는 정당 활동을 하는 곳은 캐나다, 미국, 독일, 영국, 스페인, 심지어 일본 네. 에 이제 면면이 되게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저도 살펴보니까 한국의 정당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사실 좀 이율배반적인 게 정당법에 보면 정당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네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당이 국고보조금 받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국가기관의 일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정당은 자율적인 조직이죠. 정부의 집권을 준비할 수는 있겠지만 정당 네네. 자체가 국가 조직이거나 강한 규율이 필요한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한국이 제가 알기로 미군정 때 좀 당들이 난립을 하다 보니까 미군정에서 야 얘네들 좀 막아야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당들을 틀어지고 이렇게 창당을 많이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그게 독재 정권을 지나오면서 청산이 안 되고 지금의 정당법에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또 정치학자분들이나 역사학자분들은 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요. 이렇게 자기도 어렴풋이 들었는데 해외 어디에 지역 정당이 있는 나라가 있지 않냐 이런 음. 질문을 저도 곧잘 받는데 제가 해드리는 말씀은 없는 나라를 찾는 게 더 빠를 거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있는 나라는 너무 많아가지고 네. 예, 제가 기억나기로도 그 버니 샌더스 미국의 네네네. 예, 버몬트에서 엄청난 그렇죠. 파란을 일으켰죠. 근데 예, 그쪽 지역, 네. 지지자들이 버몬트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기도 했었죠, 지역에서. 네네네. 예, 그래서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소소한 실험과 어떤 활동이 네, 되게 성공적이다 보니 그걸 어떻게 보면 보편화시키는 중앙당의 이제 뭐 후보든 아니면은 지역 정당의 어떤 성공한 정책을 가지고 와서 중앙화하는 여러 가지 실험은 미국에서도 뭐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 뭐 이제 지금 한국에서 이제 대부분 중앙 뭐 정책에서 뭐 여의도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정책 연구소에서 만든 거로 해서 뭐 전국화하는 거를 항상 우리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네. 아마 그게 이제 아마 상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역 정당이 아주 소소한 곳이라도 어떤 권력을 가지면서 책임 정치를 했을 때 변화는 지방 분권의 아주 새로운 국면을 낼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외국에는 지역 정당도 있지만 지역 정당보다는 조금 느슨할 수 있는 유권자 집단 이런 것도 네네. 또 허용이 돼서 유권자 집단에서 후보를 공천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뭐 일본의 가나가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네네네. 사례들도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것도 없고 근데 저는 좀 이것도 모순적인 게 그 지방선거에 무소속 후보가 출마를 할 때 보면 기초의원이 지역 주민 유권자 중에 50 내지 100명의 추천 서명을 받아가지고 맞습니다. 등록을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은 그것도 등록이 되는데 지역 당원을 예를 들어서 한 당에 뭐 당원이 한 100명 넘기면 당으로 인정한다. 이렇게 돼서 지역당이 공천하는 건 왜 안 된단 말이냐. 이런 생각도 그렇죠. 좀, 네.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국 정당법의 문제이자 지역당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다 준 게 사실 지역당 활동을 하시면서도 예를 들어서 영등포당 활동을 하시면서도 저 전국 정당 중에 어떤 당의 당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리고 또 지역당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하나의 전국 정당이나 좀 광역 정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한국 정당법은 이중 정당을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이중 당적. 네, 이중당적을 금지하고 있고, 네, 그거로 제가 알기로 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는 거를 일단 아는데, 뭐, 더 판례를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네네, 한국의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정당법이 되게 모순적인 거죠. 그게 네네, 뭐냐면은, 이중당적을 뭐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실제 그거에 제한을 받거나 하는 거는, 그러니까 피선거권, 이렇게, 어디, 선거에 나가지 않고서는 네, 알 수 없는 거죠, 한국에서는. 네네, 그래서 한국의 정당원들을 모아놓으면은 한국 아마 인구의 한 4배 정도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냥 제 예상을 좀 하는데요. 네네, 예. 해서 저는 이게 실제 책임 정치를 이뤄내지 못하는 한국의 어떤 걸 좀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닌가 네, 하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아까도 하신 것처럼 이제 좀 대표적인 사례를 잠깐 더 말씀드리면, 이제 포데모스라든지 뭐 시리자 같은 경우는, 네, 뭐 스페인이나 뭐 그리스도 되게 보수적인 어떤 정당과 어떤 이런 양당의 어떤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소소한 지역 정당끼리의 어떤 연합이 어떤 시장 후보를 그러니까 공천을 하거나 뭐 네네, 이러면서 전국적인 지지를 끌어내고 그에 대한 비례의 후보가 이제 의원으로 당선되고 또 뭐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아주 되게 개혁적인 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라든지 네, 시민 일상에 당하에 있는 어떤 수많은 공약들이 하나하나 되면서 굉장히 정폭적인 지지와 어떤 시의 어떤 전체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거는, 뭐,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정치인들도 그거에 대해서 뭐 좋다나,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딴지를 거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네. 저도 지역 활동할 때에
이 이중당적 문제 관련해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이 자기는 정의당 당원인데 지역사회에서는 녹색당 당원들하고 많이 뭘 해보고 싶다. 같은 당처럼 하고 싶다. 이런 분도 네네. 계셨거든요. 음, 음.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당의 수를 하나로 묶어 놓으면 안 되지 않는가. 예, 네네네. 혹시 그 부분, 이중당적 금지 부분도 헌법소원에 거셨나요? 이것도? 그 부분은 저희들이 네, 일단 넣지는 않았고, 네네, 예, 근데 이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지역정당 연합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상력이 좀 있는데, 네네, 최소한의 저희들이 그 상상력을 이루기 위한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은, 네, 지금의 정당법이다. 네, 예, 라고 보고 있고, 결국은 이제 지금 지방 분권에 맞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결국에 그 미랄이라든지 핵심은 지역 정당이 되지 않고서는, 이후에 좀 한국 정치의 어떤 변화를 견인하지 못할 거다라는 부분을 좀 더 이 헌법 소원에 좀, 언어로 좀 넣었습니다. 네. 여기서 조금 화제로 옮겨서 그러면 이제 지역당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지역당 금지가 돼 있는 것이 왜 위헌인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영등포 당에 대한 얘기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당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당명에 영등포 직접 행동 이 정도만 들어가 있어서 그러니까 네, 흔히 하는 말들이 이제 그 당은 진보예요, 보수예요, 좌파예요, 우파예요, 뭐 이런 네네네.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래서 영등포 당의 성향은 무엇인가? 뭐, 네, 네. 지향이라든지 이념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집니다. 네, 저희들 뭐 강령을 한 7개로 잡고 네, 요거를 이제 통과를 시켰는데, 뭐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러니까 정치 참여를 좀 더 이제 구현하자. 그러니까 모든 주민 정치 참여에 좀 더 효능감을 느끼기 위해서 직접 정치를 네, 구현해야 된다라는 이제 내용을 1번으로 하고 있고요.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차별과 배제가 없는 이제 평등한 지역 공동체를 구현한다. 네, 뭐 이러고, 세 번째는 이제 생태적 삶으로 전 지구적 기후 위기에 대비한다. 아, 네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협동과 연대로 공공성을 확장한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타 지역과 개방적이고 호혜적인 관계를 구축한다. 아, 네, 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적극적인 정보 공개와 접근을 일상화시킨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소수를 위한 지역 개발을 막고 공익적 공동체를 복원한다. 뭐 네, 이렇게 좀 큰 축으로 한 7개를 했는데, 예, 뭐 이제 아마 지역 정당에 대한 많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좀 더 넣었다고 자부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강령과 이 강령으로부터 나오는 정책을 준비를 하시면서 지방선거를 또 준비를 하셨을 텐데 네네. 그 영등포 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그 위헌 판결을 받아내서 정당으로 등록을 하면 당연히 영등포당 후보로 이용희 활동가도 나가시는 거죠. 네네네. 근데 만약에 그게 뭐 지연이 된다거나 선거 전까지는 뭐 네. 안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건 저희 당원들의 결정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결정되진 않았나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일단, 법률적 자문을 좀 더 받아본다는 정도로 일단 당원들과 합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비 후보들은 되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네. 예, 그래서 좀 약간 조급증을 느끼는 이제 당원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러니까 당원들과 좀 합의된 내용이 조금 없어서 네.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고, 아, 그럼 좀 네, 토론 중이신 건가요? 네네, 토론 중이고, 네. 지금 현재 대신, 이용희 네, 대표께서는 예비 후보로 등록은 안 하신 상태인가요? 정확하게 말하면 못했던 거가 맞죠. 아, 예, 일단은 당의 이름으로 하려는 것이 1차 목표이기 때문에. 네네. 네. 어, 그래서 근데 이제 활동을 하고 싶은 거나 알리고 싶은 분들은 계셔서, 네. 그래서 이제 예비 후보가 아니면서도 네. 예비 후보인 것처럼 활동을 하자라는 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네네. 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법을 만들기 위한 비법적 활동이라고 저는 좀, 예, 정리를 좀 했고요. 네, 해서, 영등포에서, 제가, 이제 선거운동처럼 보이게끔, 정당 가입이라든지, 네. 정책을 알리는, 활동은,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 잘못하시다가 잡혀가시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희 당원 네, 중에서는, 네. 혹시 빨리, 위법적인 빨리 거, 잡혀가서 좀 아, 더 대책해야 되지 않나 이런 네, 분도 계시고, 네, 네, 또 멀리 보고 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네, 좀 더 주민들의 어떤 지지와 음, 그리고 이제 설득과 이런 또 지역 정당이 생기면 더 이렇게 좋은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를 네, 네, 좀 더 길게 해보자. 네, 빨리 잡혀가서 그러면 또 누가 또 대표 또 안 맡으려고 그러고 좀 어려우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이런 대목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뭐 영등포 당의 결정을 떠나서 여러분들도 활동을 하시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댓글도 한번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으면은, 이거는 제가 영등포 당한테 뭐 이렇게 강권하고 이런 건 전혀 아닙니다만은, 저 같으면은 이제 당으로 등록이 안 됐을 경우라면은, 일단은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공보물이나 이런 데다가 이 단체의 마크를 박아서 홍보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런 전략으로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예, 네. 저 그거 엄청 깊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예, 그, 이제 저희가 헌법소원을 해서, 네. 이제까지 지역의 어떤 풀뿌리 활동가들한테 네네. 뭔가 좀 뭔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이 처음에는 별로 없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심지어 비슷하게 창당을 하신 분들을 보면서 네. 이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으로서의 어떤 좀 책임감이 좀 더 많이 음. 좀 다가와서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최대한 지역 정당의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위헌 판단을 통해서 이제 받아내는 음. 거를 하는 거를 좀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도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아쉽고요. 그래서 뭔가 헌법재판소에서 예를 들면은 뭐 각하 아니면 네. 야 꺼져 이러면은 그래? 그러면 나 무소속 갈래. 이제 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득표로 보여주는 거죠. 네네. 득표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예비 공보물이나 홍보물에 이제 이렇게 옆에 얇게 아니면 굵게 보이지만 당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디자인적으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인식은 주되 네. 이제 법을 피해가면서 네네. 이제 투표를 보여주는 게 네.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를 뱉어놓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려되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안 되면, 정 안 되면 무소속으로 이 전략의 단점이랄까? 이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라든지 지켜보는 뭐 언론이라든지 시민들이 야, 그럼 그렇게 해! 무소속으로 등록하고 단체 이름 같이 걸고 하면 되잖아! 왜 굳이 지역당을 만들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할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네. 네, 뭐 그래서 그냥 뭐 당원들의 뜻에 맞게끔 네, 네네. 하겠습니다. 또 신뢰가 안 된다면 조직의 중대정보, 기밀 정보가 아니라면 그 네. 당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지금 당원은 처음에 저희들이 창당할 때 30여 명이 네네. 이제 당원은 아니고 이제 발기인 개념인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네네. 이제 30여 분이 동의해 주셔서 지금 30여 분이 이제 중간에 그런 거였어 해서 빠진 분도 있고 아, 네네. 또 진짜 좋다 한번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래 해가지고 해서 지금 왔다 갔다 그래서 30분 그대로 있습니다. 네. 네네. 어, 그렇다면 이제 그 영등포 당의 정책, 또 만약에 선거에 나가시면 선거 공약이 될 것 같은데, 영등포는 이런 게 필요하다, 또 이런 게 부족하다, 그래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좀 대표적으로 꼽아주실 수 있는 공약이랄까, 정책 몇 개가 있을까요? 일단 저희들이 이제 영등포에 주로 제가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서는 어,
지역 개발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영등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공업 지역으로 인해서 나지막한 빌라들이 많이 없어지고 이제 되게 높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공장이 없어지는 곳곳에 지식산업센터라는 명목으로 엄청나게 큰 건물들이 네, 지금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네네, 이런 어떤 개발이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난개발에 가깝고 특정 어떤 그러니까 이 땅 주인들만이 이 혜택을 누리는 방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어떤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영등포에 좀 전무하고, 어떻게든 네, 저보다 개발에 네네, 양당이 지금 앞장서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지역 주민의 혜택도 따라가야 된다. 네, 라는 거를 이제 주요한 골자로 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에 대한 거를 계속 이제 좀 정리하고 정책화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결국 지금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많은 분들은 자치구에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생각보다 자치구청장의 어떤 허가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여러 가지 지구 단위 개발에 대한 어떤 의지로 할 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부분 자치구들은 다 넉넉고 있어요. 예. 아,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쓰레기 재활용 문제부터 시작해서 건물의 어떤 이제 그 탄소 중립 관련한 부분, 그리고 도시 내 움직임에 대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도로에 대한 어떤 다이어트와 뭔가 이제 그 전용 도로, 요런 게 이제 주요한 저희들의 기후위기 자치구별 아니 기후위기 대비책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이제 지금 이 정책을 이렇게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네. 이 광역과 자치구의 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많이 확인했었어요. 아, 예를 어, 들면 서울시하고 영등포구의 이해관계가 다르다? 네네네. 네, 뭐 그냥 비근한 예를 들자면은, 예, 영등포랑 이제 차가 많이 막혀서 서부 네, 간선 도로를 이제 서부 간선 지하 도로로 이제 터널을 뚫었고, 네, 그리고 국회 앞 도로를 밑으로 해서 제물포 터널이라는 것을 되게 굵직굵직한 네, 도로가 이제 지하에 많이 생겨났죠. 네, 했는데 실제 그걸 지나는 분들은 다 서울 시민들이고,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는 뻥뻥 뚫려서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공사의 또 피해, 네, 그리고 일정 부분에 생기는 매연의 어떤 그 부족한 정화, 네, 이러면서 실제 영등포 구민들은 그에 따른 혜택을 받는다기보다는 피해가 더 많은 거죠. 네, 네, 해서 저는 광역의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하겠죠. 왜냐면 서울 어, 시민 전체를 위해서는 이게 좋은 거다. 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민자 개발에 있어서는 최소한 지역민들의 어떤 피해와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어떤 대안을 같이 짜면서 계획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게 지역 정당의 입장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많이 시간 관계상 들어보진 못했지만, 몇몇 공약과 지향점 설명으로도, 야, 이 당은 어떤 당이다, 이런 것이 좀 어느 정도 선명하게 또 직관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랬나요?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순서인데요. 저희가 뉴스밑장에서 이미 공표를 했는데, 민비 일학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네네네네. 네, 뉴스민 또는 김수민이 날면 누군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데, 네. 저희가 사실, 지난 총선 때였죠. 시즌 1 할 때, 날릴래요라고, 아, 네. 문제 정치인들을 찍어가지고 소개하는, 예, 음. 그리고 실제로 많이 날라가셨어요. 뭐, 저희의 그렇군요. 덕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날렸다기보다는 날라갈 만한 사람을 저희가 찍은 것 같긴 한데, 음. 예, 그래서 이번에도 문제 정치인들을 좀 찍어보는 시리즈를 계속 할 건데, 영광의 첫 순서를 이용희 직접행동 영등포당 대표님과 함께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네. 영등포의 이번 선거에 출마를 한다거나 하는 정치인 중에 이 사람 문제다. 이런 좀 사례라든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나가게 되면 바로 네. 태클 들어올 것 같은데, 뭐, 어떤 걸로 태클이 들어오나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지, 뭐, 네네. 혹시, 모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거 다 네. 공표된 사실을 그냥 제가, 네네. 하는 거라서, 네. 영등, 뭐 허위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건 아니죠. 예, 그리고 뭐 사실적시의 명예훼손이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 뭐 사생활 침해라든지 이런 것들이어야 되는데 네. 예, 정치 활동에 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네. 일단, 뭐, 최근 영등포, 이제, 그러니까 시민사회에서 확인한 몇 가지 것 중에, 네. 3월 21일 날, 경실련에서 서울시 기초의원 재산 분석 보고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얼마? 2021년이니까 작년이죠. 네네. 네. 그리고, 이제 2022년, 네. 며칠 되지 않았지만 3월 27일 날, 비슷한 형태로 재산 공개 현황이 나왔습니다. 네네. 했는데, 당시 3월 21일, 작년에 3월 달에, 좀 논란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이 좀 놀란 부분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영등포구, 구의원, 오현숙 의원이라고 계십니다. 네네. 네, 이분이 주택을 116채를 가지고 있다. 예. 예, 그래서 최근에도 좀 뉴스가 되지 않았나요? 얼마 전에도 공직자 재산 신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예, 작년에 제가 마침 생각이 난 게 제가 방송 중에 그 제도권 방송인데 주제로 그 사전에 원고를 주니까요. 주제로 그 영등포 구의원 누구가 나왔어요. 네네네. 예,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재산이 불었나.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영등포 구의회 들어가가지고 그 의원들이 월급을 얼마 받는지를 봤어요. 예, 그래서 네네네. 그 월급보다 훨씬 너무 뛰면은 이건 문제가 있는 의원 아니냐 이런 논리로 네네. 제가 방송을 준비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 관계상 그걸 건너뛰어 버려가지고 네, 네, 그렇군요. 지금 방송의 현실이 아직까지 지방 자체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런데도 어쨌든 방송에서도 원고상의 주제로 살짝 등장했었던 것이 이제 영등포 구의회 제가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모 의원의 재산 증식 부분이었어요. 네네네. 네네. 근데 이제 당시에 작년 뭐 기억하시나 아시겠지만 이제 LH부터 시작해서 이제 지방의회 의원들이 뭐 어떤 그 개발 어떤 정보를 미리 알아서 네. 이런 곳에 이제 미리 뭐 땅을 사놓는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아니더라도 뭐 이런 네. 거 했다는 게 이제 계속 이제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제 이슈화가 됐지 않습니까? 네.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건의기에 뭐 예를 들자면 기본의 재산 이제 공개 말고 좀 더 이렇게 직계부터 전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활동도 했었고, 네.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는 됐습니다, 안 할게요, 뭐 이런 좀 상황도 있었죠. 그래서 네. 그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은 우리 가까이 있는 구의원들, 시의원들은 좀 어떨까 이런 좀 고민이 들었어요. 네네. 그런 와중에 이제 경실련에서 이런 발표를 하면서 저희들이 되게 유심히 보게 된 거죠. 네. 근데 탑 1등. 네. 네. 그래서 116철 1등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좀 놀란 거죠. 네. 아니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는 구의원 중에 이런 네. 사람 있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네. 좀 더 이제 면밀히 왜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가지시게 됐나 이런 걸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이게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이러다 보면서 이분은 이런 식의 재산 증식을 하면서도 의원으로 계셨구나 정도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2년에 3월 27일 날 재산 공개를 했는데, 네. 예, 거기에서 또 플러스 100채 아하. 해서, 그래서 총 229채. 네. 그 1년 안에 또 100채를 또 어떻게 하신 거죠. 네.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오현숙 의원. 오현숙 의원은 근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네.
이게 보니까 이제 한 채 한 채 지으신 건 아니고, 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이제 서울시의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을, 네, 아마, 땅을 이제 해서 이제 지으신 거죠. 아예 역세권 청년주택. 그래서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이 되게 작은 규모로 되게 짓는 거로 돼 있어서, 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100채의 소유주가 되신 거죠. 근데 청년주택인데 왜 본인이 소유주인 거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이 100채를 지을 때, 네, 그러니까 민간 임대는 이제, 그러니까 이제 18채 정도 되고, 그러니까 네. 이게 그거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민간 임대 특별 공급은 17채, 아, 일반 공급은 64채,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어, 역세권 청년주택의 소유주는 오연숙 의원이고, 네, 거기에 들어오는 청년들은 좀 시세 낮은 가격으로, 네. 이제 몇 년간 이제 들어와서 임차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지어가지고 청년주택으로 공급을 이렇게 제공을 한 건가요? 그죠,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본인 입장에서는 나 공익적인 일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논리인가요? 그분이 최근 인터뷰에서는 네, 그런 의사를 좀 밝히셨어요. 자기는 이 청년들의 어려움과 뭐 이런 걸 약간 인지하고 약간 이제 네, 이런 거 좀 신경 썼다고 하는데,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말이 안 맞는 거는 그 신혼부부 공공임대 99채 중에 한 18채 정도밖에 안 되고 대부분 다 네, 이제 시세보다 조금 낮은 거로 봤지만 네. 제 알기로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8년 이후에는 그런 제재가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럼 청년주택이 풀리면서 딴 걸로 그냥 뭐 일반 그런 집처럼 세를 놔도 된다. 세도 놔도 되고 팔아도 되고. 아, 네, 네,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서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100채 있어서 탑을 하셨는데 네. 올해 아니나 다를까 또 100채를 하셔서 이제 200 몇 채가 있는데 어 영등포구가 뭐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소득 네. 격차도 굉장히 심하고 아, 그래요? 네, 특히 뭐 좀 부끄럽다기보다는 삶의 현장이죠. 뭐 영등포구의 역 주위에는 여전히 좀 노숙을 하시면서 아, 劏房에서 네네. 이제 계시는 분도 있고 네. 또 여의도에는 아주 높은 건물에 이제 아니 타워 아니, 이제 영등포에도 되게 높은 집가의 어떤 이제 건물도 있는 그런 네. 좀 이 한국의 어떤 축소판 같은 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고 네, 보니까 이게 저가 약간 서울 시민으로서 감각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 영등포 역 쪽하고 네. 여의도하고 같은 영등포구라는 생각을 잘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여의도 네. 분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예, 이게 같은 구인가 네. 싶은, 네. 네네. 네. 아, 그렇군요. 혹시 네. 뭐 양극화 관련한 지표나 이런 통계가 나온 게 있나요? 서울 지역에 뭐 영등포가 좀 더 심하다든가. 뭐. 제가 뭐 그거까지는 아직 좀 확인을 아, 못했는데, 네네네. 네, 이제 영등포는 이제 그냥 차를 타면 쭉 보이는 거죠. 너무 아, 극명하니까.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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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으로 보이는, 네. 그 신길이나 이제 대림 쪽에는 이제 당시나 지금 작년부터도 가장 재개발, 조합이 많은 지역으로, 아, 예, 돼 네네. 있었고, 뭐 네. 한쪽은 헐리고 한쪽은 올라가고, 그 지금은 막 헐리면서 올라간 곳이 많아서, 지금 가보면은, 여기가 뭐 그렇게 쇠락한 곳인가라는 이제 착각이 들 정도로 많은 아파트가 지금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뭐 그런 게 결국은 이제 약간 이번 투표에도 좀 나오지 않았나는 또 평가도 있는데, 음, 근데 여전히 이제 낙후된 어떤 그런 쪽방촌과 뭐 이런 곳이 있고, 그 지역구에 있는 의원은 그런 곳에 가서 이제 봉사도 하시면서 되게 이런 어려운 삶을 하는 거에 대한 뭐 어떤 활동도 많이 하신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근데 그분이 또, 오 의원이요? 네네. 네네네네. 네. 근데 또 한쪽 면에서는 그 수백 채에 달하는 어떤 건물을 지어서 네. 그러니까 뭐 본인은 재산 증식이 아니라 뭐 어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네. 한국에서 네. 200 몇 채를 갖고 온 걸 네. 재산 증식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예. 네네. 그래서 너무 극명한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그 공천 관련한 심사에 일단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걸 받으신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해서 아마 5월에 되면은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 공천을 받아서 구의원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저는 좀 이상한 것이 일단은 그 사실은 생태를 위한 게 아닌데 생태를 위한 것처럼 꾸며지는 게 이제 소위 그린워싱이라고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도 좀 무슨 워싱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뭔가 약간 워싱 같은 느낌이 네네 청년주택이라고 하니까 일단은 저도 네. 청년주택이라는 얘기를 듣고 살짝 멈칫했거든요 아까 전에 네. 혹시 좋은 일 하시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이게 또 살펴보면 나중에 또 풀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근데, 무엇보다 이해가 안 되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도 프로페셔널인데 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집을 지으실 여유가 있는 건지가 궁금해요. 제가 음, 궁금한 건. 뭐, 이제, 그 본인의 인터뷰에 의하면은, 이제, 그, 남편분이 네, 이제 이런 쪽에, 건설 쪽에 원래 하시는 분이었고, 네네. 이제 자기는 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좀, 뭐, 약간, 모른다기보다는 약간 좀 억울하다, 이런,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뭐 투기는 안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네네. 예. 근데, 이제 역세권 청년주택은 솔직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역 개발을 고민하면서 좀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역세권 아,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네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주택 공급이나 청년들이 되게 열악하다는 거를 인지한 서울시가 공공의 자금으로 새로 건물을 짓기보다는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렇다고 저 멀리 어디 택지를 지으면 청년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직장은 여기 뭐 명동이랑 저기 뭐지 강남인데 네. 해서 역세권에 일정 정도의 토지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은 용적률을 굉장히 완화해주고 음, 자치구에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라는 협조를 하면서 네네. 되게 좁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특별 어떻게 보면 혜택이 있는 제안을 한 거고 그 특별 제안에 지금 어떻게 보면 오연숙 의원이 뭐 운영하시는 뭐 건설업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이 보시기에는 뭔가 공공개발을 스스로 하셨네 훌륭합니다 이렇게 받기보다는 되게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에 아, 참여했다고 네네. 보는 게 이 건설업계 쪽에서는 이렇게 암묵적인 어떤 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특이한 게 집이 이렇게 많으신 분이 116채가 있으신 분이 재산은 6억 원이에요. 네네네. 예, 빚이 많으셔서 그러니까 맞습니다. 빚을 끼고 투자를 막 하고 이러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누가 들어오면 이제 보증금이 오고 그 네, 보증금으로 뭐 다시 좀 뭐 이렇게 또 재투자하고 뭐 네네, 이런 거죠. 근데 뭐 이제 한국에서 계속 집을 짓는데 계속 사람이 들어오면은 뭐 이제 이런 식의 재산 증식과 이것도 하나의 산업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뭐 그런 분들 만나면은 이게 뭐가 죄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네, 이 뭐 이제 그분이 꼭 의원이어야 되나라는 거는 좀 고민은 듭니다. 네. 네. 그리고 이렇게 자꾸 뭐 집 짓기에 관여를 하는 게 이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이해 충돌이랄까 이런 것들 생각하면 좀 피해야 될 일 아닌가요? 그 이제 뭐 일종의 이제 윤리 강령 같은 네, 거죠. 저도 이거는 당연한 윤리 강령이라고 또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만약에 전혀 이해관계에 대한 접근도 없었고 네, 그리고 어, 이 뭐라고 해야 되죠? 관련한 세금을 다 또박또박 냈고 네, 뭐 이래서 없다고 하더라도 왜 다른 의원과 비교해서 왜 이런 차이를 크게 내는지, 네, 그리고 뭐 결국은 그렇죠. 그러고 일 얼마큼 잘했냐 이런 걸 확인하는 거죠. 네, 그러면 도대체 오연숙 의원은 어떤 조례를 어떤 식으로 회의에 잘 참여하셔서 했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낙선시키겠다라고 한 건 아니고 예, 요주의 인물이라는 차원에서 음, 네,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 또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기까지 할까요, 일단? 근데 뭐 네, 찾아내려면 너무 많은데 오늘 네네.
그 영등포 구의원 전체적인 어떤 부동산 자산을 저희들도 확인을 좀 했는데, 네, 네네. 오연숙 의원이 너무 튀시니까, 예, 일단은, 어떻게 보면 평균을 엄청 올려놓으셨고, 네, 근데 평균 밑에 숨어 있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분들이 주로 뭐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농지를 예를 들면 왜냐면 밭을 살 이유가 없는데 밭을 사고 뭐 농지법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국회의원들한테 되게 큰 어떤 그런 이제 준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오연숙 의원 때문에 되게 약간 뭐 그 정도는 별거 아니라는 약간 묻히는 음, 뭐 그런 부분이 이제 좀 보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슬슬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직접 행동 영등포당의 대표로서 또 활동가로서 마지막 인사 메시지를 좀 전해주시죠. 네. 어, 직접행동 영등포당을 창당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지역 활동을 바라본 분들도 그러니까 우려와 또 걱정과 그리고 또 응원도 해주시는 걸 보면서 네, 한국의 시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어떤 이런 뭐랄까요 편견을 좀 더 부셔 나가면서도 네, 효능감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꼭 지역정당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그 방법이 지역정당이라고 확인하고 계속 활동을 하는 거고 어, 지역에 계시면서 그런 정치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어떤 피해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면서 네, 그 방법이 뭐 주민자치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소규모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이 될 수도 있는데 네. 에, 그런 부분을 어, 그, 뭐, 대부분 정치인들이 하는 말이죠. 뭐, 내 땡 아니더라도 이후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신다면은 네, 조금만 시간을 더 내서 함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뉴스미장 사상 최초의 정당 대표 게스트를 모시고 말씀을 예, 저희 프로그램 사상 최초로 저희 프로에 뭐 국회의원도 나온 적이 있고 네네. 나름 이렇게 게스트도 있었는데 정당 대표를 모신 건 처음이거든요. 네. 예, 제가 살짝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목에 지역당 이렇게 쓰면은 또 네. 이렇게 저희가 에피소드에 따라서 제목이나 주제에 따라서 좀 조회수가 들쑥날쑥해요. 아, 이게 네네. 제가 속상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특히 이제 음, 게스트가 나오면 어느 음. 정도 이름이 있는 게스트인데도 조회수가 오히려 떨어지고 이런 게 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예, 그래서 제가 고민이 요번 에피소드 제목을 뭐 네. 최초의 정당 대표 출연 이렇게 쓰고 와. 아니면은 이제 네. 추가로 낚시를 더 하려면 이 대표 이렇게 쓰는 거죠. 요즘 핫하신 이 대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예, 그래서 혹시나 제목에 이거 한번 여쭤봐야겠다. 제목에 영등포당이나 성함이 네. 들어가시는 게 더 좋을까요? 그래도? 저는 솔직히, 네, 들어가는 게 좋고요. 네네. 조회수가 처음에는, 떨어져도 네. 괜찮다. 예, 떨어지더라도, 네, 예, 뭐, 제 개인 조직을 좀 동원해서라도 어떻게든 네네. 열심히, 예, 구독과, 네, 네.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낚시용 제목보다는 단체명과 활동가명이 들어간 제목을 원한다. 네네. 알겠습니다. OEM이기 때문에. 네, 네, 그것을 존중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뭐, 저는 사실은, 글쎄요, 이용희 대표님은 인간적으로는 모르지만, 이 비슷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조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 활동을 하다 보니까, 풀뿌리 활동가들하고 좀 만난 지가 꽤 된 것 같아서, 굉장히 반가운 시간이어서, 저도 굉장히, 이용희 대표님께 굉장히 감사하다. 네, 이런 아, 말씀 또 네. 예, 전해드립니다. 또, 한번, 뭐, 이렇게 같이 서울 사는데, 그, 은평 민들레당하고 다 모여가지고 술 한잔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좋습니다. 은평 네, 민들레는 그 나영 대표님 한번 오시면 되게 또 좋아하실 건데, 하여튼, 네네, 뭐, 안 그래도 저는, 뭐, 애청자라고 밝혔는데, 네. 뉴스 밑장 들으면서, 뭐, 이제 약간 뉘앙스 아셨겠지만, 저도 대구가, 고향이고, 그러세요. 예, 네네, 예, 하면서 이제, 뭐랄까,
좀 불모지지 않습니까, 대구?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그 대학교까지 이제 대학교 있으면서, 네네. 이거 언제쯤 이거 끝나지? 약간 이런 제 마음속에 있다가, 네. 그, 김수민 시의원 당선과 뭐 이런 걸 이렇게 멀리서 들으면서, 네. 언제 한번 이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다. 네, 그리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대구에도 이렇게 좀 부패하거나 좀 어이가 없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네. 한 꼭지 한 꼭지 이렇게 짚어주시면서 뭐 이런 걸 하면서 네네. 조금 저도 약간 의지 아닌 의식을 좀 많이 다 했던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또 출향민이시기도 하고, 네, 네, 여러모로 좀 반가운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 잘 안 갑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 친척이나 가족은 대구에 사시는 분이 있나요? 네, 저도 뭐 결혼도 이제 대구 분하고 했는데 네네. 이제 부모님은 다 대구에 계시는데 자꾸 네. 대구를 안 가게 되는. 네, 알겠습니다. 저 애청자시니까 저희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나요? 수수리 발발타. 아수라 아수라 발발타입니다. 발발타. 네, 아수라 발발타를 한번 같이 외치면서, 네. 네, 오늘 마무리, 그거는 네. 마무리하고 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마무리를 또 하고. 방송으로 말씀 주실 건 아니고, 네네네. 예, 그럼 녹음 끝내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러면 이제 저희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